생체 매트릭스, 에너지의학의 생체 매트릭스. 1980년대와 1990년대의 기억, 의식, 무의식의 양상을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이론이 한 과학적인 기초가 등장했다. 크리카 바스, 그 밖의 사람들이 의식을 이해하는 데 걸음을 내디딘 것과 동시에 이런 개념들에 대한 배경이 나타나고 있었음을 알게 된 것은 이 장을 쓰고 있을 때였다. 이 이론은 생물체가 모든 세포와 핵을 포함하여 신체의 모든 부위에 도달하는 지속적인 생체, 오시만 1993년, 또한 기저 조절 시스템 2007년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밝혀준 세포 생물학과 생체 물리학에서의 발견들에 기초하고 있다. 두 가지 발견이 이 개념에 대한 기초를 제공했다. 첫 번째는 모든 세포 내에서 세포의 기질, 결합 소지가 근막과 세포 골격을 연결하는 인테그린이라고 불리는 중요한 분자를 발견했던 것과 1970년에 핵막을 가로질러서 세포 골격과 핵 기질, 1983년을 연결하는 또 다른 분자를 발견한 것이다. 두 번째 발견은 이 구석구석 꽂아있는 광역 매트릭스가 몸 전체의 전자 회로를 형성할 수 있는 반도체 분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생체 분자가 전자 산업에서 미세 분자 회로를 제조하는 데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유기체 내의 분자 전자 네트워크가 정보를 전달, 저장, 처리하고 무의식의 속성으로 생각되는 다른 의사결정이나 해석 같은 것을 할 수 있다는 제안이 비약이라고는 할 수 없다. 중요하지만 거의 언급되지 않은 알리르트 센트제르제 및 세계의 재료 과학자들의 연구는 분자생물학과 전자생물학의 새로운 분야를 발전시켰다. 생체 매트릭스가 파동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는 바로 앞의 장의 기술을 바대로 펜타와 코피에 의해서 충분히 설명이 되었다. 이렇게 그림이 있네요. 생체 매트릭스, 그러니까 뉴클리어 매트릭스, mRNA, DNA 이렇게 있고, 뉴클리어, 이멜롬, 그 다음에 사이토 켈톤인가 생체 매트릭스, 엑스트컬러 매트릭스, 셀 메모런스, 인테그린,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네. 뉴런보다 빠르게, 그러니까 신경보다 더 빠르게 의식 없이 매우 빠르고 정교한 조절, 인지, 운동을 수행할 수 있는 유기체의 능력은 놀라운 에너지 의학의 세계라는 책의 주제였다. 1993년 이 책에는 경이로운 운동 및 예술 공연뿐만 아니라 종종 관찰되었지만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되지 않은 치료 통찰력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어 있다. 생체 매트릭스는 천천히 움직이는 신경 자극과 화학적인 신호로 달성될 수 있는 것보다도 더 빠른 감각 정보와 정교한 의사 결정이나 움직임의 매우 빠른 전자기 처리를 제공한다고 제시되어 있다. 무의에는 이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에 대해서 주목할 만한 예시를 제시한다. 이 초고속 생체 활동은 전자적 정보 전송과 처리 및 그 밖의 고속 프로세스에 의해서만 설명될 수가 있다. 또한 다양한 소형체에 도달하는 감각 정보는 두 가지 경로로 나누어 전달되는데 하나는 신경계이고 다른 하나는 생체 매트릭스이다. 신경계는 그러니까 12장 6절에 신경계는 의식적으로 인지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매트릭스 체계는 응용 신체 운동화, 무예, 컨티뉴엄 무브먼트, 경이로운 운동 및 예술 공연, 심오한 치료적인 접촉 등에 대한 더 철저한 분석을 제공한다. 이러한 아날로그 과정들의 결과는 디지털 신경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생각을 거친 행동과 달리 진정한 행동으로 불려왔다. 디지털적으로 한 것을 신경으로 생각하고 이 매트릭스는 아날로그로 생각한다. 무의식에 대한 해부학적, 생화학적, 생체물리학적인 양자적인 기초라는 논문 2013년에서 오셔먼과 프레스먼은 생체 매트릭스를 신경학적 전달 체계보다 빠른 신체에 넓게 퍼진 고속 네트워크 중의 하나로 개설했다. 종종 근막으로 언급되는 생체 매트릭스의 세포 외의 부분은 모든 조직과 기관들을 둘러싸고 침투하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연속된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2006년. 감각신경의 두 가지 경로가 이렇게 있다는 거죠. Hot, Light, Sound, Smell, Taste, Gravity, Touch, 뭐 이런 센서리, 시뮬러스, 리셉터 셀 세포가 리빙 매트릭스와 뉴럴 시컬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매트릭스와 신경적으로 두 갈래로 이렇게 감각신경이 두 가지 경로가 있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연속된 네트워크 이 반도체 네트워크는 드니스 브레이 2009년에 의해서 기술된 웹웨어 컴퓨터 공학에서 바라본 인간 두뇌 또는 세포의 생화학적인 신호 처리 시스템과 함께 작동할 것이다. 고장에서 기술되었듯이 아흐메드 주웰은 세포들에서 D세상으로 이동 속도를 초속 1000m로 예측한 바 있으며 이는 가장 빠른 뉴런의 속도보다도 거의 10배 빠른 것이다. 여러 저자들은 분자들 사이의 초저강도 빛신돌 진로 전달에 대해서 제안했다. 이에 대한 설명은 그림 3.11에 있다. 독일의 연구자들은 각각의 분자가 송신 수신 런티나 역할을 할 수 있어서 단일 광자를 통해 분자에서 분자로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2012년 폴리카포와 동료들은 최초로 개별 광자의 모양을 측정했다. 빛의 진동은 진동의 주파수의 진폭과 위상에 따라서 시공간에서 거의 모든 모양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정보는 빛의 진폭이나 위상을 조절함으로써 부화될 수 있는 또 빛의 속도로 신호가 전달되는 증거는 체외 실험 조건에서 화학적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광학적으로는 연결된 세포 간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로부터 얻어진 바 있다. 1994년 이 개념들은 자신들의 치료 작업이 어떤 방법으로든 라이트와 관련되어 있음을 직관적으로 깨닫고 있는 치료자들에게 있어 중요하다. 이게 신경이 굉장히 빠르게 된 빛과 같이 이제 막 탐구되기 시작한 잠재적으로 매우 빠른 또 다른 시스템은 스핀이 결합된 물 분자의 양자결맞음. 매완호 1997년에 발표한 양자결맞음과 의식경험이라는 제목의 획기적인 논문에서 신경시냅스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충분히 설명되지 못하는 뇌 활동의 대규모 시공간적인 간섭성에 대한 증거가 제시되었다. 뇌 기능은 전문화 된 뇌 세포들의 모임이 아니라 간섭성을 가진 전체로서 기능한다. 게다가 뇌가 간섭성을 가진 전체로서의 기능하는 방법은 어떻게 유기체가 간섭성을 가진 전체로서 기능한지의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다. 양자결맞음은 유기체를 효과적으로 연력학 제약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서 빠르고 구체적인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간섭성을 가진 전체로서 기능할 수 있게 해준다. 이상적으로 유기체는 순간적으로 잡음이 없는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양자의 간섭 활동의 중첩이다. 이 빠른 상호 커뮤니케이션은 오시만의 체계적인 협력, 또 퍼프, 빌로소프, 게슈탈 빌등, 형태 형성 이라고 일컬어지는 과정에 해당한다. 형태 형성. 다음 장에서는 몸의 구조가 소리와 빛 모두를 포함하여서 진동 에너지를 쉽게 전달할 수 있는 텐세그리티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증거에 대해서 정리할 것이다. 종합해 보면 이러한 연구들은 생리학과 생체, 광자 사이의 연결을 이해하는 새로운 전망을 제시한다. 신체의 모든 분자는 잠재적으로 생체 광자의 방출체 및 수신체이다. 이 심오한 개념들을 시험할 수 있는 기술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제 라만 분광법과 적외선 분광 기술은 분석 대상 샘플들에 존재하는 분자의 진동 특성을 기반으로 해당 샘플의 화학적인 특성을 고감도로 빠르게 분석해낼 수가 있다. 이 기술들이 생체 시스템에 적용되면 전체 게놈, 프로테옴, 대사 물질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기록해줄 고도로 복잡한 스펙트럼을 얻게 된다. 이것은 실시간으로 생체 내에 적용이 가능하다. 포토닉스 저널 2013년 1월 호에는
최근 개발된 것들에 대해서 기술되어 있다. 2013년 최근에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다. 자, 챕터 13 생명과 건강에 대한 에너지적 청사진이라. 청사진 상세한 건축 계획 통일에 의해서 생명 건강에 대한 유기체에서 활력과 생명 능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일련의 화학적인 반응, 메시지 생리학적인 사건들이 아니라 이들이 역동적으로 조절되고 통합되는 방식이다. 인체에 복잡하게 얽혀있는 과정들의 거대한 네트워크가 있는데 정식 특화, 이동, 분화, 탈분화, 대사, 물질 합성, 효소 분해, 교차 반응, 피드 포워드, 피드백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놀랍도록 복잡하고 다양한 이 모든 과정은 이 장에서 설명할 전체의 질서 잡힌 패턴을 성장시키고 유지, 복원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 이 장에서 전체로서의 신체와 그 구성 요소의 형태, 구조를 결정하는 과정과 그렇게 만드는 힘에 초점을 둔다. 많은 연구자들이 이 주제에 대해서 연구해 왔지만 우리는 신체가 성인의 형태로 성장할 수 있게 하고 부상이나 질병 이후에 조직을 정상으로 회복시키려는 계획의 근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알지 못한다. 우리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기에 독자들은 다양한 가설들이 모두 제시될 때까지 판단을 유보해 주기 바란다. 학문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변천사 속에서 서론, 의사, 치료사들은 인체를 형성하는 복잡하고 정교한 힘을 매일 가까이서 접해왔다. 그러므로 그들은 생물학과 의학에서 풀리지 않고 있는 큰 미스터리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이런 미스터리는 단일 세포가 성숙한 유기체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부성이나 질병 후에 예전의 질서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그 모습을 드러낸다. 우리 시대의 중요한 문제인 암도 이와 같은 미스터리의 일부이다. 미스터리의 일부이다. 부성에서 치료되는 과정은 반드시 본래의 청사진, 즉 신체가 그것의 생체의 형태로 성장할 수 있게 해 주었던 그 설계도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 간단한 사실은 발생학, 발달 생물학, 상처 치유, 암 연구 모두를 의학 연구와 임상의 최전선에 서게 만들었다. 과학을 기본으로 하는 모든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은 이러한 현상을 얼마나 자세하고 정확하게 이해하느냐에 절대적으로 달려있다. 이 책의 논제는 기존의 이해에 에너지학 시각을 더하면 연구 및 임상 진료를 위한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에너지학 그림을 탐구하는 것과 더불어 우리는 생리학, 생화학, 발생학, 발달 생활학 등과 같이 다른 접근을 통해서 이미 발견된 사실들과 제기된 질문들을 살펴봐야 한다. 이는 학생과 연구원 모두에게 도전이 되는 문제인데 최근의 성과들이 이 주제들에 대한 많은 표준적인 교과서들을 심각하게 시대에 뒤처진 것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동안 정말 연구해야 될 이런 부분들을 현대의학적인 차원에서 그동안 과거로 만들고 막아버렸던 것이 많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로서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꽉 채워주세요. 자, 그래서 이 장에서는 몸 전체와 그 구성 요소의 형태 또는 구조를 결정하는 과정과 그렇게 만드는 힘에 중점을 둔다. 출발점은 신체의 청사진과 이 전체적인 계획이 살아있는 구조를 만들어내고 작동시키게 되는 과정에 있다. 이런 도전적인 시도가 될 터인데 우리 대부분은 DNA가 생명의 청사진이라고 배워왔으며 따라서 이를 이미 해결된 문제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DNA가 이 이야기의 일부일 뿐이라는 것이 유일한 어려움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어렵다 이 말이죠. 자, 이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가설을 살펴보고 터무니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유지해야만 한다. 마치 셜록 홈즈가 왓슨에게 한 다음과 같은 말처럼 말이다. 내가 얼마나 전에에게 자주 말했는가. 불가능한 것을 제거하고 나면 무엇이든 남아있던
아무리 믿기 힘든 것이라고 해도 그것이 진실이란 말일세. 그게 진실이란 말일세. 1890년 불가능한 것을 무엇이든 남아있는 것이 진실이다. 이와 같은 연구 접근법은 1890년에 처음 발간되었고 1965년에 사이언스지에서 다시 발표된 체인벌린의 유명한 논문에 의해서 더욱 강화되었다. 체인벌린은 다중자극 가설 방법론을 저술했다. 그의 철학은 소위 부모의 애착이라고 불리는 선호하는 이론에 대해서 연구자가 갖게 되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다. 1965년 우리에게 필요한 노력은 새로운 현상에 대하여 모든 합리적인 설명을 살펴보고 모든 지지할 만한 가설을 그 이유와 역사를 존중해가면서 발전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가설이라는 자식들의 부모가 되어 부모의 입장에서 특정한 자식에게 과도한 애착을 갖는 것은 금지한다. 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얻는 것은 사실들의 확인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갖게 되고 결론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 더 큰 판별력과 주의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체인벌린 1890년도. 청사진을 판독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부분들을 조립하는 것과 관련된 원칙이나 규칙을 설명하기에 앞서 이 규칙들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요약해보고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이유에서부터 시작해 보고자 한다. DNA는 유기체 청사진이 아니다. 청사진이 아니다. 대치 발생, 행태 발생 또는 유기체 발달의 역사는 계통 발생 한 종의 진화론적 역사를 반복하지 않는다. 반복하지 않는다. 개체 발생은 유기체의 성장은 자동차가 조립 라인에 만들어지는 것 같은 선형적인 원인 결과 조합의 이벤트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분화는 일방 통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거나 일단 세포가 이를테면 장세포가 되기로 결정되면 미분화 상태로 되돌릴 수 없는 것이라고 더 이상 생각되어지고 있지도 않다. 유기체는 실제로 발달하지 않는다. 이런 가지고 청사진이 아닌 것과 성장적인 살아있는 구조물과 관련되지 않는 메커니즘을 나열했다면 진짜 규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언급해야 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최종적인 답을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다. 실제로 여기에 기술한 가장 흥미로운 관점 중에서 일부는 서로 충돌되는데 이것은 좋은 현상이다. 충돌은 가치가 있는 불일치이고 이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더 명확한 쪽으로 이끌어 줄 것이다. 앞으로의 설명은 발전을 이루기 위한 퍼즐의 조각 중의 일부에 대한 기술이며 DNA의 실제 목적, 텐세그리티, 쌍둥이, 형태장, 전초기 유전자, 급속초기 발현 유전자의 역할, 후성 유전학, 험프리 덤프티, 동화에 나오는 달걀꼴 캐릭터, 한번 부서지면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생명의 근원, 자발적인 자가조립, 창발적인 속성들, 복잡 전개, 가우스 이론, 혼돈 이론 등이 포함된다. 문제점을 밝히다. 의학에서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는 1976년에 실린 의인 리브, 발생학적인 폴 바이스가 발표한 자료와 뒤이어 발표된 베르탈란 B에 의한 일반 체계 이론에 대한 논문이 소개되었다. 바이스는 자연의 시스템과 시스템의 본질을 썼다. 1977년. 다른 통찰력 있는 생물학자들 스트로먼 1993년, 94년처럼 바이스는 우리가 단일 세포에서 어떻게 유기체로 발달하는지 또한 씨앗이 어떻게 완전한 식물로 자라는지 를 알지 못한다는 기본 사실을 반복하여 강조한다. 과학계에는 이것이 이미 해결된 문제이고 답이 나와 있는 질문이라는 환상이 널리 퍼져 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불완전한 대답은 다음과 같다. 염색체에서 DNA에 의해서 일어나는 화학적인 과정들은 성인 유기체를 구성하는 다양한 분자 세포들 조직기관 기능을 형성한다. 유전된 물질은 성인 신체의 형태와 기능에 대한 완전한 청사진이며 성장과 활동을 감당한다. 모든 생명은 화학과 물리학의 법칙을 따르므로 조립 라인과 같은 일련의 기계적인 과정을 단순화시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는 DNA 청사진을 읽고 구조물로 변환한 다음 그 구조물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 등이 포함이 된다. 그러므로
생명인 선정적인 인과관계로 얽힌 사건들이 피할 수 없는 결과물이다. 마찬가지로 질병과 장애는 치유 과정이 만들어지도록 고쳐질 수 있는 개별적인 결함들로 귀결될 수 있다. 그러므로 화학자, 특히 분자 생물학자는 결국 생명의 본질에 관한 우리의 질문에 대한 모든 대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생명은 생화학과 분자 생물학이다. 이 모든 초란과 그것이 우리 의학에 적용되는 방식에는 간단하지만 매우 심각한 결점들이 있다. 물리적 화학적인 과정들이 생명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물리학과 화학의 법칙은 생명의 계획과 형태에 대한 개념을 포함하지 않는다. 물리학 책에서 물질의 4가지 상태에 대한 세부 사항을 찾을 수 있다. 바로 고체, 액체, 기체, 플라스마. 예를 들어 폴락은 액체, 고체, 기체에 이은 물의 4번째 상태인 베타적 영역의 물에 대해서 기술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신은 물리학 책에서 살아있는 상태에 대한 기술을 찾지는 못할 것이다. 말하자면 세포가 화학과 물리학의 법칙을 따른다는 점은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며 부정확한 것일 수도 있다. 서문에서 언급했듯이 화학과 물리학은 무생물에 대한 연구에 기초한 것이다. 유기화학과 생화학은 살아있는 물질을 다룬다고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곧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유기화학과 생화학은 살아있음에 대한 가장 중요한 속성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제한적이다. 원초적인 질문 뒤에서 실제로는 우리가 질문조차 하지 않았으면서 그에 대한 답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한 대부분의 의학적인 문제들과 그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치러야 할 육체적인 고통과 금전적인 손실은 계속 남아있게 될 것이다. 에너지 의학의 엄청난 공헌 중에 하나는 이 기본적인 질문들을 이끌어낸다는 점과 검증되거나 반박될 수 있는 새로운 가설이 에너지적인 관점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데에 있다. 그렇다. DNA는 효소, 콜라겐, 헤모글로빈, 또 신경 펩타이드와 같은 단백질 분자를 조합하는 유전적 코드를 포함하고 있다. 이 코드가 대대로 전달되는 메커니즘과 코드를 읽고 새로운 단백질로 변형되는 방법은 최근 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 중의 하나이다. 그렇지만 이 미세한 분자 수준에서 생명체를 저희 깊게 관찰함으로써 생기는 엄청난 환상이 있다. 이때는 전체 예정의 한 부분에서 현존하는 규칙의 패턴 DNA 염기 서열로부터 정확하게 중심에 원리는 DNA가 한 세포에서 다른 세포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유전적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스스로 복제한다는 것이다. DNA는 정보를 세포 핵 밖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또 다른 분자로 RNA로 전사하고 RNA는 정보를 번역해서 특정 단백질을 형성한다. 이와 같은 단백질 합성의 규칙성, 예측 가능성, 재현성이 매우 인상적이기 때문에 같은 메커니즘의 모든 수준의 크기와 복잡성에 작동하고 그에 따라서 크고 복잡한 조직이 만들어지는 것임에 틀림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한 수준에서 발생하는 과정들을 완전히 이해한 후에 이것이 다른 규모에서도 유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은 논리적인 사고를 지닌 사람들이 갖는 자연스러운 경향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저기 전체 계획이 DNA를 통해서 어떻게 행해지고 어디에서 그 계획이 잘못되어서 질병을 유발하게 될 것인지를 곧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분자 생물학자들에게 있어서 논리적인 것이다. 구체적인 모델은 다음과 같다. 1992년에 DNA, RNA로 단백질로 질병을 포함한 모든 것이 된다. 프란스 크릭과 함께 DNA의 이중나선 구조에 대해서 발견한 제임스 왓슨은 다음과 같이 낙관적인 관점을 피력했다. 유전의 이해에 있어서 거둔 이러한 성공은 분자적인 단계, 분자 생물학에서 생물학적인 현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힌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상태의 모든 기본적인 특징을 곧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만들어냈다. 왓슨 1970년도에 신체가 조절 적응하고 스스로 치유하는 것에 실패할 때 발생하는 증상을 치료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박년 근육이 사용되고 많은 직업, 대학, 학과와 연구소, 거대 지역 산업이 이에 전념해 왔다. 이 과정에서 많은 것은 계속 배우고 있으며 몇몇 흥미로운 아이디어들이 검증되고 있다. 하지만은 마스터 플랜과 주요 질병들의 원인들은 아직 파악하기 힘든 것으로 남아있다.
도전적인 생물학적인 의학적인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주류 생물학이 전통적으로 살펴보기 꺼려해왔던 삶의 기본적인 측면을 살펴봐야 한다. 전체적으로 보면 살아있는 유기체는 각 부분의 행동을 합성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속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전체 시스템의 속성은 따로 분리해서 연구될 수가 없다. 안타깝게도 전체론적인 사고는 많은 현대의학에서 새로운 시대에서 터무니없는 것으로 묵살되어 왔다. 사실 생물학은 전체 시스템 접근법과 함께 시작되었고 이제는 그 관점으로 돌아가고 있다. 자.